이번에는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이 되는 상황이죠. 허나 이 가자 지구 북부 고향은 이제 폐허가 됐고 유엔 산하에 있는 이제 구호 단체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 가자 난민들에 대한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이제 휴전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계속 누차 말했던 게 우리가 당선이 되고 정권이 시작되면 24시간 안에 전쟁들을 다 끝내겠다. 트럼프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여기저기서 공습해대고 그러면은 뭐 이제 미국이라는 형님 쪽이 면이 안 살겠죠.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 그쵸. 전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로 이제 휴전을 했는데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신경 쓰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죠. 뭐 아직은 이제 휴전이 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하다못해 유엔의 구호 활동기구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호 활동을 중단한 게 물론 그 구호 단체에서 중단을 한 건지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계속 그 구호 단체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은 건지 예전에도 구호 단체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이들이 하마스 세력과 결탁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식의 말을 했거든요. 결탁이라는 거 한다는 게 만약에 가자지구 안에 들어갔는데 부상을 당했거나 뭐 이제 뭐 끼니를 못 먹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하마스 뭐 단원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결탁이로 해가지고 구호단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뭐 참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마스 이런 부분들 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쟁은 중단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정치적 과실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계속 시오니스트의 편에 서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단 트럼프 쪽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 본인의 어떤 집권을 좀 더 장기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뭐 계산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최근에야 이제 이 전쟁 통해서 열심히 본 거라서 참 그런 게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 유대인의 어떤 역사, 그 핍박, 반유대제의 정서 이런 것 때문에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자신들이 어떤 홀로코스트도 겪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이제 독립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오니즘이 발동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는데 이러한 이제 중동의 신생 독립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중동과의 어떤 전쟁 통해서 이른바 4차 중동 전쟁 지금 일어나는 건 아직 뭐 5차 중동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이제 전쟁들이 일어났던 이 과정 속에서 거의 중동의 뭐 경찰국가 서방 입장에서는 중동의 경찰국가일 수 있겠고 이슬람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동의 어떤 깡패 국가나 마찬가지죠.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여전히 중동은 참 현대의 어떤 화약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뭐 하마스의 어떤 무장 투쟁도 어쨌든 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부분은 좀 구호 단체만이라도 좀 이렇게 그쪽에 공습만 안 해도 예 이스라엘이 학교도 하마스 이제
지부다 해가지고 공습을 때려버렸죠. 뭐 학교든 병원이든 그냥 여긴 다 하마스가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 때려 부쉈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이스라엘을 뭔가 되게 악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이번 이참에 완전히 거의 초토화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 대하마스 전략이라든가 뭐 이란 내부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요인 암살을 한다든가 삐삐 테러라든가 또 마지막에 이제 후티 반군까지도, 그러니까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테러 집단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무장 단체들만을 노려서, 근데 거기는 이제 무장 단체가 사실상 정규군보다 더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 좀 높은 편이고 거의 정부의 어떤 역할까지도 하는 수준까지도 가니까,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대중동에 대한 살아남기 위한 혹은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에, 훈련을 해왔던 건지 태도를 취했던 건지를 모사드만 봐도 알죠. 모사드는 사실상 국가 공인의 어떤 테러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인 암살에 특화된 그런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물론 뭐 정보기관이긴 하죠. 예. 근데 표현을 하자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놓고 암살을 주도하는 테러를 주도하는 정보기관은 모사드가 유일하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화 속의 뭐 영국의 MI6나 미국의 CIA나 뭐 이런 집단들을 보면 이제 그래도 물론 그들도 이제 요인 암살이나 이런 걸 하지만 꼭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CIA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막 다 지워내려는 막 그런 걸 하는데, 모사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본인들이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나중에는 긍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거의 그런 집단인데, 아무튼 이게 참 어쨌든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뭐 유화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중동에 대한 정책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유화책이 안 통하는 이유가 팔레스타인이랑 화합을 해라고 했던 총리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 극우 집단에게 암살당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잠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액션이 어떨지를 한번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을 봤다가 어쨌든 시그널이 오겠죠.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시그널이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뭐 트럼프는 전쟁을 안 좋아한다는 뭐 그런 말을 하긴 하겠지만, 뭐 본인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대리전은 여기저기서 펼칠 수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줄 텐데 어떤 식으로 힘을 실어줄지 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지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참 가자 난민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